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심장의 고동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의 소리이자 욕망의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들끓는 파도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 고요를 마주할 것인가. 세상은, 특히 저 거대한 시장이라는 바다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처럼 포효합니다. 그 포효는 때로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 우리의 귓가를 간지럽히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협박으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끝없이 외치는 메아리가 우리를 광란의 춤으로 이끌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의 맨얼굴입니다. 눈먼 거인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만족이란 단어를 잊은 채 영원한 갈증에 허덕입니다. 시장은 이 탐욕을 먹고 자랍니다. 수많은 이들의 열망과 공포, 희망과 절망이 뒤엉켜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은 한낱 작은 불꽃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작은 불꽃이 거대한 어둠을 밝히고 가장 미세한 균열이 단단한 바위를 무너뜨립니다. 당신 안에 그 불꽃이, 그 잠재력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은행 잔고의 숫자일까요? 소유한 부동산의 평수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부러움 섞인 시선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부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성인 공자는 우리에게 군자고궁, 소인국람이라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도리를 지키지만 소인은 어려움에 처하면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부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와 평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단순한 인내나 금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욕망의 주인이 되는 지혜이며 더 큰 가치를 위해 현재의 충동을 다스리는 용기입니다. 시장이 탐욕의 노래를 부를 때 절제는 그 소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평형을 유지하게 하는 균형 감각이며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입니다. 마음의 밭을 먼저 갈지 않고서는 어떤 풍요로운 수확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온갖 걱정과 불안, 조급함과 시기심으로 황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나 신체적 특징을 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 그 생각의 뿌리와 감정의 근원을 직시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는 당신의 마음, 타인의 성공에 조바심 내는 당신의 욕망, 손실의 두려움에 밤잠 설치는 당신의 나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향한 문이 열리듯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그것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됩니다. 탐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탐욕스럽지 않아라고 고개를 젓는 순간 당신은 이미 탐욕의 그림자에 발을 들여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를 일깨웠듯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얻음으로써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탐욕의 안개를 걷어내고 절제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현대의 실천 철학자 찰리 먼거는 우리에게 심리적 편향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시장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고수하거나 확증 편향에 빠져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되지 않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먼거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피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다양한 학문의 지혜를 통합하는 격자틀 정신 모형 레터스 워크 오브 멘털 마덜즈를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전투에 임하는 장수가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지형지물을 파악하며 적의 전략을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이성적인 분석과 냉철한 판단으로 시장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탐욕을 절제하고 자신의 심리적 약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인드셋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 창이 탐욕의 먼지로 흐려져 있다면 당신은 결코 부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창을 닦으십시오. 공자의 수양, 소크라테스의 성찰, 멍거의 합리성으로 당신의 마인드셋을 새롭게 조율하십시오.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것이 바로 절제가 낳는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기회가 당신을 향해 미소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우주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시장을 지배하고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인드셋을 점검하고 탐욕의 속삭임 대신 절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신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이끌고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시장이 탐욕으로 요동칠 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모두가 돈을 버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어라는 조급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결국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니 묻어두면 된다는 막연한 낙관론입니까? 혹은 나는 투자에 소질이 없어라는 패배주의적 신념입니까? 이러한 믿음들은 당신을 탐욕의 함정으로 쉽게 이끌거나 절제의 미덕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립니다. 공자는 임무원려 필유군을 아했습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념 체계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만 매몰되어 근시안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결국 더 큰 불안과 후회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부를 향한 여정은 장기적인 안목과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신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부는 단기적인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서 비롯된다는 믿음, 절제와 인내는 결국 빛나는 결실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현명한 판단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재정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갖는 이유는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대한 무지, 경제 원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그릇된 믿음으로 이끌고 탐욕의 노예로 만듭니다. 묻지마 투자의 광풍 뒤에는 항상 이러한 무지와 맹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러한 현상 앞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확신합니까? 당신의 믿음은 검증된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까? 아니면 뜬소문이나 감정에 기댄 것입니까? 이러한 자기 검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허황된 믿음의 거품을 걷어내고 견고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신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된 투자, 지혜로운 부의 축적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찰리 멍거는 강한 신념을 갖되 그 신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의 지혜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한번 믿게 된 것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큰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과 결부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유효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념 역시 끊임없이 검증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겸손함이며 멍거가 말하는 실패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탐욕은 종종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자신의 믿음이 틀렸을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위험한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은 자신의 신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언제든 그것을 수정할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꾸준히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신념 체계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평온을 줍니까? 아니면 불안을 야기합니까? 공자의 원대한 안목, 소크라테스의 비판적 검토, 멍거의 지적 정직함으로 당신의 신념을 재정립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날개가 되도록 하십시오. 견고하고 유연한 신념, 그것은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고 절제의 힘을 키우는 두 번째 기둥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부와 풍요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혼돈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흐릿하다면 당신은 시장의 작은 파도에도 쉽게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피상적인 욕망에 집중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을 멀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공자는 정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름과 실질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부란 무엇입니까? 그저 돈이 많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삶입니까? 당신의 목표가 명확할수록 당신은 탐욕의 유혹에 덜 흔들리고 절제된 행동을 통해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막연한 구호 대신 나는 5년 안에 순자산 5억 원을 달성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 도전할 것이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 목표가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 시장의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명확성은 자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성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시장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 당신이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주변에서 그 투자가 유망하다고 부추긴다 해도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적 명확성이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필요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찰리 멍거는 투자의 세계에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능력 범위 서클 오브 컴퍼틴스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는 분야에만 투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나 유행하는 테마를 쫓아다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위험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도록 유혹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는 조급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멍거의 가르침을 따르는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잡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절제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능력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하고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 당신의 부를 지키고 늘려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자의 정명을 통해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을 통해 당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며 멍거의 능력 범위를 통해 당신의 투자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이러한 명확성이 당신의 눈을 밝혀 탐욕의 신기루를 꿰뚫어보고 절제의 길 위에서 진정한 불을 발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명확성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투자에서 명확성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고 불안 속에서 평화를 얻는 비결입니다. 가슴 뛰는 비전이 없다면 인간은 한낱 현실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아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미래의 그림이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시장이 탐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당신을 굳건히 지탱해줄 비전은 무엇입니까?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목표는 탐욕과 쉽게 결탁하여 당신을 끝없는 경쟁과 불안으로 내몰 뿐입니다.
진정한 비전은 돈 너머의 가치, 당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에 라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이상을 향한 열망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 또한 이처럼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경제적 자유를 통해 시간의 주인이 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 것이다와 같은 비전은 단순한 금전적 목표를 넘어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비전은 당신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제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비록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지혜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라는 위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는 부나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진리 탐구와 영혼의 정화를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진정한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과 내면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 속에 이러한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을 때 당신은 시장의 탐욕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투자를 통해 얻은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학문이나 예술을 탐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내면의 지혜를 넓혀갈 것이다와 같은 비전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가 되어주듯 당신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지연된 만족감 딜레이드 그래터퍼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유혹을 참고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능력으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연된 만족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비전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을 절제하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멍거 자신도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주목하며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복리의 마법을 실현해왔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를 쌓아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나는 시간의 힘을 이용하여 복리의 기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와 같은 명확하고 강력한 비전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오늘의 작은 유혹을 기꺼이 물리치고 내일의 더 큰 결실을 위해 인내하게 만듭니까? 공자의 도를 향한 열망,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향한 추구, 멍거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당신의 비전에 담아내십시오. 당신의 비전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별이 되게 하십시오. 탐욕의 안개가 아무리 짙게 드리워져도 그 별빛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강력한 비전, 그것은 절제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힘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그 거인이 바로 당신의 비전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항해는 표류일 뿐입니다. 당신은 왜 부를 추구합니까?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부를 통해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투자 철학과 행동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시장은 종종 우리에게 돈이 전부라는 착각을 심어주려 합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와 자극적인 부의 과시가 탐욕의 불씨를 지피고 우리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자는 의를 강조하며 이익 앞에서 항상 그것이 옳은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자세를 일깨웁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단지 사적인 부의 축적에만 머무른다면 당신은 쉽게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적이 더 큰 공동체의 발전이나 인류의 실현과 같이 숭고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물질적 유혹 앞에서 더욱 의연해지고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부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경제적 성공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삶의 목적은 당신에게 돈 이상의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의 탐욕적인 흐름에 맞서 싸울 용기를 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좋은 삶,
즉 목적 있는 삶은 영혼을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자신의 영혼을 더 순수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의 추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의 목적이 지혜와 덕을 갖춘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정직과 성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시장의 유혹 앞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멀리하고 오히려 당신의 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아레테이 아리티, 즉 탁월함의 실현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라면 당신은 결코 탐욕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절제를 통해 얻은 재정적 자유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정신적 수양에 힘쓸 것입니다. 찰리 먼거는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과 투자는 이러한 철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단기적인 유행이나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원칙과 장기적인 관점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 뒤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 세상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번 돈을 교육과 자선 사업에 아낌없이 환원합니다. 이러한 먼거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정직하고 현명하게 부를 이루어 나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면 당신은 시장의 탐욕적인 유혹 앞에서 더욱 강력한 방어막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당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가 낳는 가장 고귀한 열매, 즉 목적 있는 부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공자의 의로움, 소크라테스의 영혼 돌봄, 먼거의 합리적 기여를 당신의 삶의 목적에 통합하십시오. 그 목적이 당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북극성이 될 때 당신은 탐욕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절제의 항해를 통해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 그것은 당신의 존재 이유이며 당신의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규율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며 규율이 없는 투자는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파도처럼 넘실거릴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부과한 엄격한 규율입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원칙을 어겨도 괜찮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미끄러운 피탈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무너진 규율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탐욕의 심연으로 끌어내립니다. 공자는 극기 복례위인이라 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는 사회적 규범이자 개인의 행동 지침, 즉 규율을 의미합니다. 부를 쌓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극기의 정신과 규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만약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투자한다는 규율을 세웠다면 시장 상황이 어떻든 당신의 감정이 어떻든 그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혹은 손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손절매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면 미련이나 아쉬움 없이 그 원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율들이 모여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자유를 억압하는 촉새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에이 아리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 즉 엔크라테이 INKRATIA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과 원칙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갈 규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의 탐욕과 공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기 통제력, 즉 규율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과열되어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때
나는 내가 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욕심내지 않고 분할 매도한다는 규율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탐욕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여 공포감에 휩싸일 때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을 분할 매수한다는 규율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팔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경랑 속에서도 자신이 세운 규율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에서 승리하고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제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율을 확립하십시오. 찰리 먼거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인내심 있는 규율을 강조합니다. 그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일단 투자했다면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투자 철학과 엄격한 자기 규율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먼거는 또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신만의 원칙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분석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와 같은 규율들은 탐욕으로 인한 치명적인 실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규율을 시험하는 문제를 던집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고된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듯 우리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자기 규율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자의 극기 정신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소크라테스의 자기 통제력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먼거의 인내심 있는 규율로 원칙을 지켜나가십시오. 규율은 당신을 탐욕의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갑옷이며 절제의 성으로 이끄는 견고한 다리입니다. 당신의 삶과 투자에 철저한 규율을 세우십시오. 그 규율이 당신에게 부와 성공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유까지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생각과 계획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한낱 공상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관망하는 자에게 과실을 주지 않으며 부는 기다리는 자에게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의 실천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탐욕은 종종 우리를 성급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이끌지만 진정한 행동력은 깊은 숙고와 명확한 계획, 그리고 절제된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언필신 행필과라 하여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반드시 과감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운 원칙과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시작해야지,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투자해야지와 같은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중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신중함은 때로는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동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매달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실천하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행필과, 즉 과감한 실천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훌륭한 삶은 단지 사색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색의 결과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의 행동은 때로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깨달은 철학과 원칙들을 실제 투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인다는 원칙을 알았다면 실제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가 장기적으로 성공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발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철학을 현실로 만들고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 행동을 부추기지만 소크라테스적 지혜는 우리에게 꾸준하고 원칙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찰리 먼거는 행동 편향 액션 바이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의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불필요하게 자주 거래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성급하게 투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확신을 가진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큰 규모로 투자하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행동력입니다. 평소에는 절제된 자세로 신중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력은 단순한 충동이나 탐욕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깊은 통찰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계산된 용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공자의 과감한 실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행동, 멍거의 준비된 결단력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두려움을 떨치고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그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을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고 절제의 열매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며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어떤 풍요도 깃들 수 없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우리를 탐욕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고 절제의 미덕을 꽃피우게 하는 강력한 정신적 자양분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더 가져야 해. 남들은 저만큼 가졌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한 비교와 결핍의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끝없는 욕망의 셔틀을 돌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 사랑하는 가족, 안전한 집, 그리고 배움의 기회까지.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때 우리는 시장의 화려한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지만 소인은 맹목적으로 남을 따르면서도 진정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이 화이부동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신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감사하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탐욕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절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영혼의 풍요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검소한 삶을 살면서도 항상 만족스러워했고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인가?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대부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기쁨은 잠시뿐, 우리는 곧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셔틀어다닉 트레드밀입니다. 이 셔틀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물질적 소유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영혼의 풍요이며 절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찰리 멍거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비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도한 욕심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치가 현실보다 너무 높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멍거는 이러한 인간 심리를 꿰뚫어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장기적인 성공과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며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가는 과정 자체에 감사할 줄 아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항상 더를 외치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이만하면 충분해, 고마워라고 말하게 합니다. 어느 쪽이 당신에게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공자의 조화로운 만족, 소크라테스의 영혼의 풍요,
먼 거의 현실적인 기대와 감사를 당신의 삶 속에 채워 넣으십시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탐욕의 먼지로부터 깨끗하게 정화시켜 줄 것이며 절제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는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마법이며 불안을 평화로 이끄는 연금술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 속에 감사의 불꽃을 지피십시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입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성이 본질인 시장 앞에서 경직된 사고와 행동 방식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유연함, 그것은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탐욕은 종종 우리를 한 가지 방식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특정 투자 전략이나 특정 자산에 대한 맹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열린 자세와 배우려는 의지를 갖게 하여 새로운 정보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공자는 군자 불기라 했습니다. 군자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과 같지 않다는 뜻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응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등장하며 경제 정책 또한 예측 불가능하게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유연한 투자자는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자신의 전략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합니다.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바꾸지만 그 본질을 잃지 않듯이 유연한 투자자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아테네 시민들의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방법론 자체가 바로 유연한 사고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우리가 시장을 대하는 자세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투자 결정에 대해 확증 편향에 빠져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유연한 투자자는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이 나오면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 분석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재고하는 것이 바로 유연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당신을 독단과 아집의 함정에서 구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찰리 먼거는 실패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숨기거나 합리화하려 하지 않고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유연함과 학습 능력이 바로 그를 세계적인 투자자로 만든 비결 중 하나입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쓰디쓴 실패를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통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게 만들거나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게 하여 성장의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용기를 줍니다. 공자의 그릇 되지 않는 유연함, 소크라테스의 비판적 개방성, 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바람 앞에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는 힘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전략에 유연성을 불어넣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살아남게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시련의 연속이며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해도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력, 즉 실패와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탐욕은 종종 우리를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길로 유혹합니다. 몰빵 투자나 고위험 고수익만을 쫓는 행동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주고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단단해지는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공자는 과증물탄계라 했습니다.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면하지 말고 용감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손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음 투자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실패에 좌절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은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회복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와 유연함이 바로 절제된 투자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극한의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강력한 내면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끝까지 철학자로서의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정신은 우리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손실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동요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큰 손실로 인해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이 시련 또한 지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력은 단지 손실을 만회하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강인한 투자자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찰리 멍거는 인생은 연이은 역경의 극복 과정이라고 말하며 성공적인 삶과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수많은 경제 위기와 시장 붕괴를 경험하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회복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 실패로부터 배우는 겸손함,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는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내와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결국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이러한 멍거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력이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탐욕은 우리를 작은 성공에 도취되게 만들고 작은 실패에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쳐 성공과 실패 모두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회복력을 선물합니다. 공자의 허물을 고치는 용기, 소크라테스의 내면의 강인함, 멍거의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회복력은 당신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의 삶과 투자에 강력한 회복력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희망의 정상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시장 앞에서 어제의 지식은 오늘의 무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며 절제의 지혜를 쌓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탐욕은 종종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과거의 작은 성공 경험에 안주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외면하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교만은 결국 큰 실패를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공자는 하기시습지 불령요로라 하여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배움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는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경제학, 심리학, 역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과 전략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시장 환경 또한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지식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존의 지식을 업데이트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배움의 즐거움이며 절제된 투자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무지의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알매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배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장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시장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고 깊은 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해, 투자 전략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이 투자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나의 투자 목표와 부합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끌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빨리 결과를 내라고 재촉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우리에게 깊이 있게 배우라고 속삭입니다. 찰리 멍거는 평생 학습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 자신도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고 그것들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격자틀 정신 모형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폭넓고 깊이 있는 배움이 바로 그를 세계적인 투자 대가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멍거는 특히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직접 모든 실수를 경험할 필요 없이 역사 속의 사례나 다른 투자자들의 실패담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더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장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시장의 광기와 거품, 그리고 그 이후의 폭락 과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공한 투자자들의 철학과 전략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성공 신화에만 눈을 돌리게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공자의 끊임없는 수양,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자각, 멍거의 평생 학습 정신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배움은 당신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고 당신의 판단력을 향상시키며 당신을 탐욕의 함정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절제의 길 위에서 꾸준히 성장하게 하고 진정한 부와 지혜를 얻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지혜로운 성인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절제의 근본을 보았고 서양 철학의 거장 소크라테스의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탐욕의 민낯을 파헤쳤으며 현대 실천 철학의 대가 찰리 멍거의 현실적인 조언 속에서 불을 향한 구체적인 길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탐욕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위협하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셋이 자리 잡았고 당신의 가슴 속에는 굳건한 신념이 뿌리내렸습니다. 당신의 눈은 명확한 비전으로 빛나고 있으며 당신의 발걸음은 삶의 목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규율이라는 갑옷을 입고 행동이라는 검을 들었으며 감사라는 방패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연함으로 변화의 파도를 타고 회복력으로 시련을 극복하며 끝없는 배움으로 지혜의 검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탐욕으로 움직일지언정 진정한 부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찬란한 부는 바로 당신의 절제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창조입니다. 절제는 당신 안의 거인을 깨우는 열쇠이며 당신을 탐욕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 마법입니다. 더 이상 시장의 변덕에 당신의 감정을 맡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타인의 성공에 조급해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빛깔로.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내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소크라테스가 외친 너 자신을 알라는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찰리 멍거가 보여준 합리적이고 인내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는 돈의 액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 당신의 관계의 깊이, 당신의 성장의 크기,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측정됩니다. 탐욕은 순간의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절제는 영원한 가치를 선사합니다. 탐욕은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절제는 당신을 세상과 연결합니다. 탐욕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만 절제는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탐욕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표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제라는 굳건한 배를 타고 당신의 꿈을 향해 항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심장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탐욕으로 춤출지라도 당신의 삶은 절제의 노래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노래가 당신을 진정한 부와 행복, 그리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절제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아가십시오. 쟁취하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